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분 좋은 채널 책주다의 반려다육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을까요? 저 책주다는 오늘 대학생 딸 자취방에 간다고 해서 역에 데려다 주느라고 잠깐 둘째랑 첫째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근처에 또 다육이 농장이 있어서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잠깐 내려서요. 거기서 이제 다육이 몇 아이 데려왔는데 또 요즘 분갈이가 하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해서 작은 아이들 국민이 다육이로 데려왔거든요. 이름은 모란이래요. 모란. 그리고 군작이 하나 있어서 예뻐서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는 처음 데려온 아이인데 이 아이는 제가 데려와서 심고 나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축축 늘어지게 크는 아이더라고요. 네, 일단 제가 이 영상에 이 아이들 분갈이하는 영상과 함께 또 따뜻한 이야기 몇 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귀로는 책주다가 낭독해 드리는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눈으로는 책주다가 분갈이를 잘 하나 못하나 한번 감시 한번 해보세요. 네, 첫 번째 이야기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건. 불치의 병을 앓게 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미래를 약속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자는 두 사람 앞에 놓인 가혹한 운명을 탓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슬픔도 잠시, 사랑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 강했던 그녀는 이내 아픔을 털고 현실과 당당히 맞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간호하는 데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병실에 함께 있던 환자들은 하나 둘 떠나갔습니다. 회복해서 나간 사람도 있었지만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악화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 달이라는 시한부를 판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자와 남자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두 사람을 취재하기 위해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이어졌고 신문에 실을 두 사람의 사진을 찍자고 요청하자 여자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그녀를 잠시 밖으로 내보내고 기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여자친구와 사진은 찍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의아한 기자들은 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만약 제가 잘못되면 나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겠어요. 전 그녀가 언제라도 저를 떠나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행여 저와 찍은 사진으로 누군가 그녀를 알아보게 되면 행복을 찾는데 방해가 될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걸까요?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상대를 사랑하고 자신의 아픔보다 그 사람의 아픔을 먼저 걱정하고 자신의 죽음 뒤에 남겨질 연인을 염려하며 어떤 순간에도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네, 이 글의 명언, 우리는 오로지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을 배울 수 있다. 아이리스 머독. 네, 이 글의 결과적으로는 남자분이 시한부로 멀리 떠나셨을 것 같은데요. 내용은 정말 너무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걸까?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들려드릴게요. 아이들이 바라보는 시선. 한 어린 소년이 옷가게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여성복 판매대에서 진지한 얼굴로 옷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점원 아가씨가 웃으면서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작은 고객님, 특별히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신가요?
우리 엄마 생일 선물로 옷을 살 거예요. 아,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이쁘게 포장해 주세요. 그러면 고객님, 어떤 사이즈로 드리면 될까요? 조금 난감해하는 아이에게 점원은 엄마의 키가 큰지 작은지, 뚱뚱한지 날씬한지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완벽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아주 예뻐요. 결국 점원 아가씨는 가장 많이 팔리는 보통 사이즈의 옷을 예쁘게 포장하여 아이에게 건네주면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소년이 찾아와서 풀이 죽은 목소리로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 옷은 너무 작대요. 가장 큰 사이즈로 바꿔오래요. 아이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모두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상대의 단점보다 장점이 먼저 보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면 아이들처럼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이 글의 명언, 아름다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아름다운 대답을 얻는다. E.E. 커밍스. 네, 이 아이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세상에 엄마가 제일 예뻐 보인 거죠. 제일 날씬하고 제일 예뻐 보인 엄마의 모습. 그런데 엄마는 다음날 제일 큰 사이즈로 바꿔오라고 했다잖아요. 아이들에겐 엄마가 가장 세상에서 아름답고 예뻐 보이죠? 진정한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죠?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 책 주다 분갈이하는 모습 참 아름다워 보이시죠? 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마리의 당나귀. 한 남자가 두 마리의 당나귀의 등에 짐을 싣고 먼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길은 언제나 다니는 길이었고 당나귀들이 등에 지고 있는 짐의 크기와 무게도 평소와 마찬가지여서 별 문제 없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정도 무게의 짐과 이 정도 거리의 길을 거뜬히 걸어가던 당나귀 중 한 마리가 금방 지쳐 헐떡거렸습니다. 지친 당나귀가 다른 당나귀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오늘 무언가를 잘못 먹은 것 같아서 배가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짐을 지고 걸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내 짐을 조금만 덜어가 줄 수 없을까? 사실 다른 당나귀는 아픈 당나귀의 짐을 모두 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건강했지만 좀 더 귀찮아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싫어서 거절했습니다. 결국 아픈 당나귀는 얼마 못 가서 눈에 띄게 휘청거리며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당나귀 한 마리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남자는 난감해하며 아픈 당나귀의 짐을 모두 풀었습니다. 그리고 풀어낸 짐의 일부는 자신이 짊어지고 남은 짐은 전부 건강한 당나귀의 등에 실어버렸습니다. 결국 아픈 친구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한 당나귀는 울상이 된 채 도착지까지 큰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힘겨워할 때 모른 척 넘어간다면 당신도 언제인가 힘겨워할 때 아무도 함께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돕고 보살펴야 쉬워집니다. 혼자만 잘 살려다가 결국은 고난이 왔을 때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의 명언,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아프리카 속담. 자, 당나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때 친구가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조금만 도와주고 같이 갈 수 있었다면
아마 힘겹지만 같이 도착지에 함께 다다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질 못했네요. 매몰차게 거절했던 그 당나귀가 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 네, 서로 돕고 보살펴야 쉬워진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참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좋은 글을 낭독해 드리면서 모란 분갈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한 포트에 1,000원짜리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완벽하게 내렸다기보다 지금 아가아가한 상태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흙 속에 심어줬지만 손으로 살짝만 들어도 쏙 빠질 정도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한번 잘 키워볼게요. 계속 분갈이 영상 보시면서 다음 좋은 글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요. 욕심의 바람을 빼자. 돈 많은 어떤 사람이 차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달리던 중 밭에서 콩을 심는 한 농부가 보였습니다. 땡볕 아래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일구는 모습이 매우 힘들어 보였는지 부자는 차를 세우고 농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힘들게 콩을 심고 수확하면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습니까? 농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그저 한 알은 하늘의 새를 위해, 또 한 알은 땅속의 벌레를 위해, 나머지 한 알은 사람인 제가 먹기 위해 심는 것이죠. 부자는 속으로 별 싱거운 소리를 다 한다고 비웃으며 다시 차를 출발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앞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차에 내려 살펴보니 자동차 앞바퀴가 모래밭에 빠져서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자동차 바퀴는 헛돌기만 할 뿐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당황한 부자에게 농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이고, 바퀴가 빠졌네요. 이럴 때는 바퀴의 바람을 살짝 빼서 타이어를 넓게 퍼지게 만들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죠. 이것도 사람 욕심하고 같아서 오히려 조금 빼줘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법이지요. 적절한 욕심은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좋은 원동력과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욕심이 지나쳐서 무리한 의욕만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위기의 순간에 발목을 잡는 방해물이 되어버립니다. 이 글의 명언은 행복에 이르는 길은 욕심을 채울 때가 아니라 비울 때 열린다. 에피크로스. 자, 이 농부의 한 알은 하늘의 새를 위해, 한 알은 땅속의 벌레를 위해, 한 알은 사람인 본인이 먹기 위해 심는다는 말에 고웃음을 진 부자에게 이렇게 또 한 방 먹였네요. 네, 욕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발목을 잡는 방해물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 네,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사랑. 한창 길이 막히는 바쁜 퇴근 시간.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택시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기사 양반, 좀 더 빨리 갈 수 없나? 급해서 택시를 탔는데 전철보다 느린 것 같아. 내가 6시까지는 꼭 도착해야 해. 재촉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급해 보여서 운전기사는 최대한 빠른 지름길로 택시를 몰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6시 전에는 도착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하신가요? 6시까지 할멈이 있는 노인 요양병원에 도착해야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어. 늦으면 간호사들이 할멈을 먼저 먹이고 밥상을 치워버려서. 늦게 가시면 할머니가 화를 내시나요? 우리 할멈은 치매라서 내 얼굴도 잘 못 알아봐. 벌써 5년이나 돼버렸어. 그러면 일찍 가든 늦게 가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요? 의아해하는 택시기사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택시기사의 어깨를 살며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멈은 내가 남편인지 알아보지 못하지만 난 아직도 할멈이 내 아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 세상에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소중한 사랑으로 시작해 보세요. 이 글의 명언,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자, 오늘 명언 참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네, 여러분, 사랑은 참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되고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나 역시도 그 사람에게 반감이 생기게 되어 있죠. 네,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또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네, 좋은 글이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책 주다가 좋은 글을 낭독해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 그리고 소중한 댓글들 이렇게 제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이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영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란 10포트 구매한 아이들 5개 심고 그리고 하나짜리 따로 심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4개짜리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뿌리가 없어가지고요. 흙을 좀 도톰하게 올린 다음에 꾹 눌러주면서 심어줬습니다. 다시. 자, 이렇게 이제 모라는 10포트를 구매해서 화분 3개에다가 나눠 심기를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한 편 더 낭독해 드리고요.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마는 할머니가 되면 안 돼. 저는 7남매 가운데 막내로 형제 중에서도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겼고 하루아침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오랜 방황 끝에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떠나올 때 아버지는 저에게 빈손보다는 낫다 하시며 그동안 자식들에게 받은 용돈을 모은 것이라며 꺼내주셨습니다. 그 돈을 안 받자니 부모님 가슴에 2번 못질하는 것 같아 울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뽑아다 새로 심는다는 각오로 어금니를 꽉 깨물고 살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민을 한 후 엄마는 늘 저희 걱정에 마음 아파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작년에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셨고 한참을 입원해 계셨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얼른 달려가지 못해 자식으로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전 한국에 가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아버지는 제 기억 속에 우리 아버지가 맞았지만 엄마는 제가 떠나올 때 만났던 우리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평소 활동적이셨고 노래도 잘 부르셨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면 마이크를 혼자 잡고 계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계신 우리 엄마는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가 되면 안 돼. 어느새 박고랑같이 깊게 팬 주름을 갖게 된 엄마는 나의 손을 잡고 자주 오거라 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엄마의 흰머리가 새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혼내던 서슬퍼런 엄마일 줄 알았는데 어느새 엄마가 할머니가 되었다는 생각에 자꾸만 가슴이 아립니다. 사랑하는 엄마, 늘 제 곁에 지금처럼 계셔주세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글의 명언,
찾아갈 어머니가 있는 한 결코 완전한 어른이 되지 못한다. 사라 주이트. 네, 엄마의 이야기는 참 언제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저보고 특히 제가 트로트를 뽕짝을 좋아하는데요. 트로트를 부르면 우리 애들이 엄마 그런 노래 하지 말래요. 아직은 엄마 그런 노래 안 어울린대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엄마 머리 자르지 말래요. 머리 잘라서 빠글빠글 파마하지 말래요. 네, 이렇게 항상 자녀들의 마음속에 엄마는 젊고 어리고 서슬퍼렇던 엄마이길 바라는가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책주다 영상에서 좋은 글 몇 편을 낭독해 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의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켜켜이 새겨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갈이가 끝나고요. 목초액으로 스프레이 뿜뿜 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들 립살리스, 그리고 모란, 열포트, 그리고 군작, 이렇게 분갈이를 다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좋은 글 나누었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좋은 사연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